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상하는 태풍 마이삭이 영향권에 들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100에서 300mm,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쪽 지역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걸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큰 피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내일 새벽에는 부산 내륙에 상륙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인데요.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100에서 300mm, 많은 곳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태풍과 가까운 우리 지역은 시속 최대 180km의 강풍이 불겠고 폭풍 해일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28도를 보이겠고 울진과 영덕은 26도를 예상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29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물결이 1에서 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대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금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포항시 의회 임시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잇따라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 소음 문제, 포항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인적 쇄신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주해남 의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선제적인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지만 우선 경상북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포항과 경주를 하나로 묶고 동해안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연고도 역사문화도시의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중심도시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해양과학 도시인 포항시가 동방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가지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시민단체의 여론을 강력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은 장기명 수성리 해병대 사격장 문제 해결에 포항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주민 동의도 없이 경기도에서 훈련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가 포항으로 내려와 밤낮으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며 수성 사격장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포천에서는 주민들의 위험 때문에 헬기 사격 훈련을 옮겨가게 만들었는데 그 사격장이 포항에 와서 포항 시민들에게 위협이 가하는데도 포항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위험 속에 놓이는데도 순수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등 포항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종식 의원은 인허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동종업계의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해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는가 하면 셀프 도시계획에 대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다며 각종 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후반기 의회에 들어 4명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사건 이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배제 등의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과 단체로 활동하는 시기의 위원 위촉을 함으로써 향후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태풍 북상에 따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던 시정 질문은 하루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 최부자 집에서 최근 2년 새 3만여 점의 고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요. 분야도 다양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많지만 지원 예산이 부족해 연구는커녕 정리 작업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 2년 전 창고에서 만여 점의 고문서가 발견된 데 이어 한 달여 전에는 안채에서 추가로 2만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07년 경주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부터 입으로 전해져 온 독립운동 자료까지 근대사의 중요 사건이 망라돼 있습니다. 최부잣집의 추수 내용을 기록한 추수기는 300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보기 드문 경영 장부입니다. 뒤늦게 지난 3월부터 자료를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시작됐지만 30%만 마친 상태에서 다음 달이면 중단됩니다. 경주시 지원 예산 2억 원 가운데 학술 심포지엄과 전시회 비용을 제외하면 3천여만 원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이라는 게 거의 한 30%는 분류 작업입니다. 전체를 다 분류만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하에 자료 주는 것보다 체계적이고 여러 학자들이 공동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더 이상의 목록화 작업은 포기하고 1억 원을 들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를 지정해야 저희들이 그 국고 도비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해야 저희들이 그 정비 사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고문서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독립기념관과 국학진흥원,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등으로부터는 연구를 위해 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이 잇따르는 상황. 신라시대 국보급 문화유산이 즐비한 경주에서 조선과 근대 역사 자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문서들이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가 아닌 다른 고장에서 나왔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영덕군 주민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9살 초등학생 등 3명이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당초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나머지 1명에 대해 오늘 긴급 재검사에 들어가고 확진 환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고교 축구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대회 취소를 요청하는 시민 청원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 신청인은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판국에 광양시도 포기한 대회를 경주시가 꼭 유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취소를 요청했고 오늘 오전까지 454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300일 이내 300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돼 경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동영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국립포항검역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코로나19 긴급검사를 국립포항검역소에서 대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포항에는 코로나19 전문 검진 기관이 없어 하루 2차례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시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왔으며 이로 인해 검사 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어제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포항시청과 남북구청, 29개 읍면동 및 흥해 장량 거점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입니다.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신청받고 지진 피해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 입금 증명서 등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는 경주 방패장 등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면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패물 관련 안전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의 간부가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행사했다는 내부의 진정이 제기돼 경상북도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장인 이 간부는 3년 전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학사나 석사 경력이 필요한 내부 채용 기준을 수차례 변경해 자격 미달인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념관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역 모 도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쓰도록 강요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